비트코인 호재 반영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승장이 아니라 눌리는 장에서의 타점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호재 선반영이 모두 끝이 나면서 시장이 조정 흐름으로 이제 진입을 했고요. 여기에서 잘못 대응하면 여러분 이젠 정말 양방으로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변동장으로 휘몰아칠 텐데요. 오늘은 지금 조정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 두 번째 반등이 확정되는 자리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 세 번째 세력이 반드시 지키는 핵심 가격대를 찾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실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4분 오전 비트코인 차트 분석 영상이죠. 여러분 어제 영상 반등 지점 저 정확히 맞췄는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상황 요약 및 이전 관점 복기부터 해드릴 텐데요. 자, 어제자 영상에서 제가 분명 이런 음봉을 그리면서 오늘 떨어진다, 올라가더라도 떨어지면서 올라가니 이런 변동성 폭발 임박에 금리 인하장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안에 내용을 보시면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설을 드렸습니다. 제가 들어가야 되는 타점은 모두 다 하방이었고요. 하방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청산 물량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하면서 우리 상승분 채워주고 현재 눌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로 돌아와서 한번 보시면 금리 인하 상승 대류가 소진되면서 아래로 쭉 떨어지고 있고 현재 일목구름 돌파 90K 매물대에서 버텨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조정장 돌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점을 잡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 저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추가적인 하락 분석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여느 때처럼 제 포지션 현재 위에 실시간으로 뜨고 있고 80.8K에서 우리 롱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수익 224% 가져가고 있고요. 적절하게 고점에서 분할 매도, 그 다음 또 한 번 분할 매도 하면서 계속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차트 분석 시작할 텐데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무엇일까? 자, 여러분 이전 금리 인하가 끝난 다음에 차트들이 어떻게 급변했는지 그것부터 보셔야 됩니다. 날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봉에서요 차트를 쫙 줄여서 보시면요 이렇게 이전 금리 인하장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자, 10월 29일 기준금리 B컷은 아니었죠. 우리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었고 어떻게 됐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왔다. 물론 이전에 있었던 페닉셀의 여파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아는 호재를 가져옴으로써 재료가 소진되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인 이런 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9월 17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차트 보시면요. 정확하게 17일날 어떻게 되고 있죠? 이전까지 기대감 상승분을 채웠지만 18일날 조금의 상승분 나오면서 다시 한번 아래로 조정으로 내리꽂습니다. 그러니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똑같이 조정장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다음 24년 12월 18일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지금 차트로 볼 수 있는 12월 18일 어떻게 됐죠? 이전까지 상승분 채웠지만 기대감 소진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조정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을 잡고 올린 장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은 이런 장을 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전에는 B컷이 있었던 이런 장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조정장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이러한 반등 지점을 잘 잡아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나친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지금 조정이 왔을 때 다음 반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건 청산 히트맵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롱, 숏 모두 다 물량이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술적 차트로 대비할 수밖에 없고 청산 시나리오로 움직이기에는 여러분이 무빙이 너무나 빈약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청산 히트맵 사용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단기적인 기술적 차트에 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오늘 FEG를 기준으로 조금 지지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순간 이미 첫 번째 제가 보고 있던 타점이 빠지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부터 제가 한번 이 브리핑을 시작하면요. 우선 FEG가 뭐죠? 페어밸류에 갑작스럽게 뜬 양봉, 이런 큰 양봉이나 갑작스러운 이런 매도 음봉 떴을 때 개미들이 참여하지 못한 이런 텅 빈 구간, 이 갭이 생겼다고 하죠. 그래서 페어밸류 갭이라고 해서 FEG라고 부르고 이런 구간들은 상단과 하단에서 강력한 지지가 일어난다. 그럼 지금 뜨는 이 캔들 우리가 이 하단에서 지지를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요. 요 사이에도 수많은 지지 저항이 있다. 자, 요 사이에 어떤 지지 저항이 있죠?
일목구름이 있죠. 일목구름이 뭡니까? 지금 보이는 요 구름대인데 일목은 지표에서 우리가 일목이라고 사용하시면 볼 수 있고 이치모쿠라고도 뜹니다. 우리 지표에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딱 리딩 스팬 AB만 트셔도 저랑 똑같이 보실 수 있고요. 일목구름에는 여러분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름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뚫기가 힘들다. 근데 이 두꺼운 구름을 뚫고 내려온다는 건 뭐냐? 매도세가 강력하다는 거다. 이 두꺼운 구름을 어떻게 뚫었을까요? 매수세가 강력했다는 거다. 그리고 일목구름은 위시간봉으로 올라갈수록 강력하고 캔들의 위에 있을 때는 뭐가 된다? 저항이 되고 캔들의 아래에 있을 때는 지지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 스팬 투 자리, 핑크색 자리에서 지지가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캔들의 지지도 함께 더해지고 있어서 우리가 해당 지지 반등을 한번 봐야 되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음봉을 내리꽂을 때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FEG 하단에 가기 전에 매물대의 지지도 있죠. 우리 모두 다 88K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런 구간 지지까지 한번 봐줘야 된다. 근데 다만 88K 아래로 내려가면 조금은 좋지 않다 볼 수 있는 게 우리 아래쪽에 보시면 오더블럭을 사용해서 여러분 뭘 볼 수 있다? 세력의 평단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이 세력의 평단은 이전 저점을 깨지는 않았지만 1시간 봉에서 봤을 때 이전 저점에서도 한 번에 오더블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 반등을 꾀보고 그 다음 하반에서 반등이 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아래가 털릴 위험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방은요,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순서를 한번 정해보면,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일목구름의 상단이었습니다. 이 상단이 FAG와 겹치고, 일목구름과도 겹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지를 뚫었을 때 두 번째 일목구름의 하단을 보셔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실 곳은 88K의 매물대. 88K 같은 경우는 뭘 볼 수 있다? 우리가 날봉에서 봤을 때 쭉 줄이면, 이전에도 계속해서 저항을 맞았던 곳, 세력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을 일으켰던 세력의 평단가가 있는 곳이죠. 이전 저점을 모두 깨트리면서 들어온 매수세가 있는 오더블럭은 뭐다? 세력의 평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곳 같은 경우 이전 저점을 깨면서 나온 오더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세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들에서 지지 반등이 나올 여력도 있으므로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평단을 깨지 않는 선에서 무조건적인 반등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제발 그렇길 바라야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지 반등 구간들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당장 어제만 봐도요. 제가 드린 스터디룸에서의 이 스터디룸 타점, 관점 공유를 좀 드렸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이 사이에 청산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청산 반등가를 드렸고 정확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FEG의 하단, 매도 FEG가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이 자리는 어제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들은 이전 고점이 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 가기 전에 뭐가 뜬다? 차익 실현이 뜹니다. 그러니 당연히 눌릴 수밖에 없는 장이라고 설명드리면서 목표가 어제 다시 한번 어제자 코인 스터디룸 통해서 목표가 이뤄내면서 우리 모두 다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하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 저점으로 봤던 80.5K 11월 21일의 저점과 12월 3일의 저점 이어보시면 이렇게 상승하는 채널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요 추세선에서 뭐 하고 있죠? 비비적거리고 있죠. 이 안에 있는 지지대 일목구름의 하단 4시간에서 받쳐주지 못한다면 뭐다? 아래 FEG까지 내려올 건데 저는 일단 최소 이 하단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88K 아래에 있는 87.6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막아내야 된다. 이게 최소 반등 지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아래 더 떨어진다고 해도 이 채널의 하단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찍고 다시 넘어간다면 저점 잡기엔 굉장히 높지만 패닉셀이 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하방 대응을 좀 충실하게 해줘야 되는 타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타점들을 보시면요. 제가 하방 1차 같은 경우는 애초에 요 매물대는 뚫릴 것이라 생각을 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FEG 상단 뚫리고 내려오기 있기 때문에 일목구름의 하단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서 아래로 더욱더 내려온다면 88K 매물대 보겠습니다. 일목구름의 하단 89고요. 그 아래가 88입니다. 근데 FEG 하단 왜 안 잡고 88K를 잡아요 하신다면 자, 여러분 88K도 여기가 뭐다?
지지 저항이 세다. 근데 여기에서 반등을 바로 가져버리면 여러분들 뭐예요? 여기에 잡아두신 분들 손해겠죠. 오히려 1차에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88K를 잡아두고 아래 FEG를 찍고 오면 요거 조금 덜 먹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나진 않는다. 그러니 88K 반등을 보는 것이 88K를 찍고 가든 FEG를 찍고 가든 우리에게 유리한 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항상 진입가를 잡을 때는 욕심내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두 개 다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3차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아래에 있는 FEG 해당 부분까지 일단 보고 있기는 한데 86.1 요건 진짜 버텨줘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하방 대응 자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현재 여기서 잘 비벼주고 있는데 일목구름 하단을 또 버텨서 바로 올라가주면 우리에게 좋은 장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방 같은 경우는요. 이런 곳에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윗구간에 뭐다? 고시K 매물대에서는 익절해 주시는 게 좋다. 계속해서 조정장 보면서 개미들 털어가면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올라가면 좋은 거죠, 여러분. 저도 롱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방향 맞추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최소한 손실을 적게 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가끔 막 여러분들 댓글에 어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가는 것은 방향 맞추기가 아닌 최대한의 적은 손실로 최대한의 많은 수익을 내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늦게 보시면 캔들이 여기서 시작을 해도 막 여기 있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진입가에 대한 문제가 많으시죠. 그래서 보통은 제가 2차 진입가를 이런 식으로 코인스터디를 통해서 실시간 호가창 보면서 실시간으로 드려요. 그래서 유튜브 타점과 똑같을 때도 많지만 틀릴 때도 굉장히 많다. 그래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좀 관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저런 자리 외에도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도 항상 보고 있고 자 수익률도 여러분과 공유드리고 그 외에 우리 아침에 봐야 되는 시장 이슈들 있죠. 자 제가 필요한 것만 가져와서 체크합니다. 쓸데없는 건 우리 많이 볼 필요 없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연중 고용증가세 둔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들고 옵니다. 자 그러니 이런 거 함께 좀 보실 분들 더보기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들어오시면 여러분 뭘 드리고 있냐? 여러분들이 진입가랑 목표가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지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ICT 지표인데요. ICT 지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 FEG 지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ICT는요, 여러분들이 막상 보시면 FEG가 어떻다? 자, 1시간분 가시면 지금 FEG 몇 개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럼 이게 다 유용한 진입가들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ICT 지표를 틀면 요런 구간들은 표기를 하지 않죠? 왜 그런가요? 자, ICT 지표는요, 제가 만든 지표고 우리가 꼭 봐야만 하는 구간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 요런 구간들 사이에서는 뭐가 나온다? 똑같은 상단과 하단에서 강력한 지지반 등이 나온다. 그래서 이 ICT 지표를 들고 가셔서 FEG보다 조금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TPO 지표를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지표가 정말 사기입니다, 여러분. TPO 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트레이딩 뷰에서 시간 가격 기회로 쓰실 수 있는데 시간 가격 기회 이 지표 자체가 TPO 지표로 프리미엄 1년에 100만 원 주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돈 벌어야 되는데 뭘 이걸 굳이 삽니까? 그래서 제가 가져왔고요. 요거 이렇게 코드화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요. 요 가격대 보이시죠? 요 가격대에서 투자자들이 보는 가장 중요한 가격대를 표기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표기가 되냐? 자, 다른 걸 다 끄고 봤을 때요.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된 곳들은 깨진 구간이고 요런 실선으로 된 곳들은 아직 깨지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요 근처에 왔을 때 자, 여기가 바로 시간 가격 기회. 요 시간에서 볼 수 있는 가격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요런 가격대를 모두 깨면서 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리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며칠 12월 8일쯤부터 한번 보자면 지금 아래에 뭐가 생겼죠? POC 라인이 생겼죠? 시간 가격 기회. 요런 가격을 어떻게 한다? 깨버린다라고요. 자, 우리 캔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요. 위로 올라가는 듯 보이지만 어떻게 됐죠? POC 라인을 점점 깨러 와서 하나를 깨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또 하나 방금 POC 라인을 깨버렸죠. 뭐가 나온다?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또 새로운 POC를 만드는 중입니다. 흰색 POC는 만들어지는 중이고요. 위로 딱 뜨면서 노란색 POC를 깨버립니다. 노란색 POC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항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되고, 또 하나 주황색 POC가 뜹니다. 주황색 POC 어떻게 될까요? 저거 건드리러 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천천히 가봅니다. 주황색 POC를 탁 이렇게 깨버리는 자리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오늘 보고 있던 이러한 자리들 모두 깨고 내려온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POC 자리들도 깨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신청 어디서 하시냐? 아래쪽에 보이시는 더보기나 고정 댓글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셔서 기타에다가 지표라고 눌러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차트라고 이렇게 쓰시면 차트 저항 지지선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아래쪽에 필요하신 거 남기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구글 폼 어려우신 분들은 010-8179-6630 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래쪽 스터디룸은 스터디룸, 지표는 지표, 차트는 차트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오늘 차트 크게 뭐가 없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하방에 대한 대응 위주로 제가 보고 있고요. 오늘 ICT 지표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 아래쪽 오더블록도 있기 때문에 일목구름과 동시 많은 것들을 좀 봐야 되는 날이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침울한 장을 보실 순 있지만 우리 이렇게 본다고 해도 뭐다? 지금 요 구간 일목구름 아래로 더 보면 이 아래 시작점이었던 요만큼 올려줬던 자리 이 시작점 아래까지 보는 게 최대라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87.6에선 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금리나 선반영이 끝난 이 조정장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완전한 막 패닉장이다 그렇게 볼 것까진 아니니 지금부터 너무 낙담하지 말고 반등을 캐치하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 못 잡았던 분들은 이번 조정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제가 최대 보는 지점은 87.6K이고요. 만약 87.6K를 뚫고 내려올 때는 하방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특히 캔들이 빠르게 바뀌는 장 요럴 때는 저희 스터디룸 함께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수익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유는요. 제가 실시간으로 저희 스터디룸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여러분 모두 관점 공유 받으시고 수익 내시고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저희 2부에서 조금 더 장기적인 비트코인의 차트 분석을 이더리움 볼 수 있다면 알트까지 다뤄보면서 제가 조금 더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져오면서 2부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